등기청구권 120페이지. 자, 23번 20회 변리사 등기청구권 틀린 것은 1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매수인이 있죠. 매수인은 채권자, 채권. 2번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요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이거 마음대로 양도 안 된다겠어요. 반드시 맨 앞놈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 중간생략 등기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 일반 채권 양도 같이 마음대로 양도 못합니다. 맨 앞놈 갑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가 가능하다. 채무자의 동의를 요한다. 3번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네요. 자,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청구권도 즉시 소멸한다. 자, 중심 잡아요. 점유 상실하면 시효 완성자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하나요? 아까 했죠? 이건 아까 했잖아. 바로 소멸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10년 소멸시효가 진행해. 10년 뒤 소멸해. 10년 뒤. 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거 장난친다겠죠. 우리 시험도 여기를 장난치고요. 변리사도 여기를 장난쳐요. 왜? 소멸시효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소멸한다. X. 틀린 거 정답지문이야. 정답지문. 자, 4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등기 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어려워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취득시효 등기청구권이죠. 이거 법률행위 매매가 아닌 법률 규정이죠. 이거 자유롭게 양도 가능하죠. 동의 필요 없죠. 따라서 양도하고 나 팔았어요. 통지만 하면 들이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통지하면 바로 대항할 수 있는 양도의 자유예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 어려워요. 4번은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변리사가 우리보다 좀 어려워요. 4번은 솔직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5번 이전 등기를 받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자 매수인이죠. 중심 잡아야 돼요.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켜줬네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자, 중심 잡아요.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지가 점유하든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결국 이렇게 중심 잡는 거야. 내가 외운 걸 해결을 해야 돼. 중심을 뽑아냅니다. 매수인이 점유하다가 처분 승계시켜줬죠. 절대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왜? 매수인이니까. 매수인은 지가 점유하든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했든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5번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5번이 가장 중요해. 자, 정리 들어갑니다. 1번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자, 채권. 그 다음 매수인의 등기청구 2번 이거 마음대로 양도 못해. 반드시 갑의 승낙이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4번 취득시효 완성을 한 등기청구권은 이건 법률행위 매매가 아닌 법률 규정. 따라서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양도하고 통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3번. 이건 우리 시험에 중요하죠. 취득시효 완성자가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해도 절대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다. 점유 상실한 이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게 5번하고 다른 점이에요. 5번은 매수인은 팔아 제껴도 상관없어. 하지만 3번 취득시효 완성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해요. 이런 걸 중심을 꽉 잡아요. 아주 좋은 문제죠. 중요한 게 다 나왔으니까. 자, 오른쪽 25번.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골라라. 자, 채권 찾아요. 기억.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자, 매수인이죠? 너는 채권자구나. 채권. 자, 기억에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 위조 서류에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권. 자, 누가 지금 등기 청구해요? 소유자잖아. 나와버렸어. 답이 이미 나와요. 민법은. 소유자가 등기하니까 이놈은 채권자가 아닌 물권자 소유권이구나. 따라서 X. 너는 탈락. 그러면 지문 봐봐. 2개, 3개죠. 2개, 3개면 2개로 안 돼요. 빨리 디귿까지 가야 돼. 디귿. 점유 취득 시 완성자 의뢰 소유자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얘 채권자지. 따라서 기억 디귿 들어간 거 찾아요. 기억 디귿 들어간 거 찾아. 5번이죠? 5번밖에 없죠? 5번 정답이지. 그래서 2개, 3개 나오면 3개까지 가야 돼요. 박스 문제는. 자, 이제 리얼.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자,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냐, 물권이냐죠? 지금 누가 청구했어? 임차인. 임차인은 물권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지. 그러니까 채권이겠지. 그래서 기억 디귿 리얼까지. 결국 1번 기업 매수인 채권자 채권, 니은 소유자 물권, 그 다음 디귿 시완성자 아직 채권자, 리을 임차인 채권자, 채권자니까 채권. 오케이, 정답 5번 넘깁니다. 자, 사례 문제 하나 풀어보죠. 27번 다음 페이지 27번. 을은 갑소유주택을 매수 매매대금 전부 지급한 뒤 이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 아직 등기는 안 박았어. 자, 그러면 소유자가 항상 왼쪽으로 와요. 갑이 왼쪽 놈, 오른쪽이 을이겠죠? 갑을 이렇게 딱 그려놔. 갑을 그려놓고, 자,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등기는 안 받았고 점유하고 있다. 문제의 밑줄을 그어놔야겠죠. 사람만 그려놓고. 1번 을 매수인은 아직 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다. 을은 문제의 밑줄 그래서 그어놔야 돼. 등기 안 박았죠? 매수인은 등기 안 박았으니 아직 소유자 아니겠죠? 2번 갑 왼쪽 놈 매도인은 을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자, 매수인이 아직 등기 안 박았기 때문에 매도인 갑이 법적 소유자. 자, 갑이 들이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매수인들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따라서 이 나쁜 놈, 돈 받은 놈이 뭔 욕 한번 해주면 돼. 안 돼. 3번 매수인들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안 걸린대요. 왜 그럴까요? 문제 가봐. 그래서 밑줄 그어놔야 돼. 문제에 매수인이 등기는 안 박았지만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에 인도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죠. 즉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요. 이런 걸 이제 빨리빨리 훈련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낯설지만. 4번 매수인이 주택을 제3자 병한테 전매 팔아 째끼고 인도 넘겨줬어요. 자, 병한테 갔죠? 맨 왼쪽 놈 갑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이 병한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공부했으면 알 거야. 맨 왼쪽 놈 갑은 매수인 을이든 승계인 병이든 지가 법적 소유자라는 이유로 들이댈 수는 없다. 을이든 병이든 점유할 권리가 있다. 이거 물권적 청구권 동네예요. 그래서 2번 지문, 4번 지문은 물권적 청구권 동네야. 우리 이 앞주에 했던. 자, 이제 5번 갑니다. 자, 4번의 경우, 즉 을이 병한테 팔아제낀 4번의 경우 매수인 을이 병한테 주택을 인도해서 점유를 상실한 후라면 매수인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팔아제껴서 점유를 상실해도 절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인 거예요. 결국 항상 중요한 게 정답 지문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지가 점유하든 팔아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걸 확실히 외워두면 두 문제 아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풀린다는 얘기지. 그죠? 자, 이 정도 등기 청구권 해요. 중간생은 우리 했어. 넘겨.
추정력까지 추정력. 쭉 했어, 우리 했어. 자, 어디 가느냐? 여기는 가등기가 먼저 나오네요. 129페이지. 129. 가등기부터 볼게요. 순서대로. 46번. 20년 간평사. 자, 46번이에요. 오른쪽. 갑 소유 토지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채권으로 읽어요. 채권 보전 가등기 박았네요. 자, 옳은 것. 자, 그러면 갑 소유 토지에 을 가등기죠. 그러면 그림을 항상 그림 그려요. 자, 봐요. 갑 소유 토지에 을이 가등기 박았네. 이렇게. 갑을만 그려놓으면 돼. 갑을만 그려요. 자, 옳은 것. 1번. 을 오른쪽 놈은 가등기 권리자는 부기등기 형식으로는 가등기된 지 소유권 이전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자, 가등기 권리자 을은 지 채권 양도 못한다고? 아, 마누라 빼고 다 판다니까. 채권 양도할 수 있다. X. 2번. 가등기가 있으면 을 오른쪽 놈 가등기 권리자가 왼쪽 놈 가등기 의무자 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와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추정되지 않는다로 끝내지. 또 X야. 3번. 을이 오른쪽 놈 을이 가등기 권리자 을이 가등기에게 번등기를 하면 이 을은 가등기한 때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소유권 취득, 물권 변동 효력은 소급하지가 않아. 번등기 한때 7월 1일자로 소유권 취득. X 가등기 한때부터 거기 사선 확 그어버려요. 4번. 가등기 후 왼쪽 놈 갑이 지 채권자 병이란 놈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줬네요. 자, 가등기에 기해서 번등기를 박은 을은 가등기 권리자는 번등기 박았네. 이 저당권자 병한테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가진다. 자, 낯설죠? 내가 평소에 공부한 지문이 아니야. 물음표. 헤매지 마. 물음표. 5번 가요. 을 가등기 권리자가 오른쪽 놈이 별도의 원인으로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자, 가등기로 보존돼 이 소유권 이전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아까 했지만 어려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을이 별도의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했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가등기 박은 을이 가등기에게 한 번등기로 박은 게 아니라 별도로 소유권 이전등기 박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수업 집중하셨다면 기억날 거야. 이 경우 이놈은 번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잖아. 가압류 말소하실로. 따라서 이때 가등기로 보존된 지채권은 소멸할까 소멸하지 않을까? 소멸 안 해야지. 소멸 안 해야 번등기 청구하지.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결국 5번 맞는 지문이야. 우리 시험은 이 경우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 절차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떴어. 자, 간평사는 이렇게 뜬 게 아니라 가등기로 보존된 지채권은 이 경우 소멸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야. 살아있어야만 번등기도 청구하지. 그래서 맞는 지문 5번이 정답이에요. 자, 4번은 뭐냐? 이제 4번도 공부하셔야 돼요. 가등기 후 왼쪽 놈 갑이 병한테 저당권 박았죠. 가등기 후 경료된 저당권이에요. 자, 그러면 을이 가등기에게 번등기를 박았죠. 맞췄으니까. 그러면 가등기 후 경료된 이 병 저당권 등기는 말소될까요? 말소되지 않을까요? 말소돼요. 가등기 박은 후 경료된 모든 3자 병 등기는 다 말소돼. 이놈이 소유권 등기든 저당권든 똑같아. 말소! 따라서 번등기 박은 을은 이 저당권자 병에게 물상보증인 지위를 갖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물상보증인 지위를 가지려면 이 저당권이 살아있어야 돼. 그런데 말소됐죠. 그러니까 물상보증인 말소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냥 보증인 지위에 여기서 벗어납니다. 어려워요. 우리 시험에서도 4번 지문이 떴는데 흘러가요. 흘러가. 그러니까 4번 같은데 정답 박지 않아요. 그러니까 낯선 지문은 물음표에도 아무 상관없고요. 1번, 2번, 3번에서 헤매지 말란 얘기야. 1번 양도할 수 있어요. 2번 추정력 없어요. 번등기 효력은 번등기 한 때부터
여기서 실수하지 않으면 돼. 이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왜? 4번도 어렵고 5번도 어렵거든요. 이런 정도 문제 우리 시험에서는 난이도 상에 속해요. 80점 이상. 틀려도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맞춰버리면 좋죠. 자, 넘깁니다. 가등기 하나 더 풀어보죠. 47번. 갑소유 부동산의 을명의, 채권, 보전, 가등기. 그럼 가등기 박은 을의 동그라미. 아까도 을의 동그라미를 해야 돼요. 항상 권리자의 동그라미 들어가요. 자, 그 후 가등기 박은 후 갑에게서 병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고 같은 날 갑이 병에게 점유 이전, 점유까지 넘겨줬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사람이 갑을이 나타나고 갑이 팔아제꼈죠? 병한테. 자, 갑을 병 그려놓으시고 옳은 것. 자, 1번 을의 가등기, 오른쪽 놈 가등기에는 소유권 이전 채권이 존재한다는 추정력이 있다. 절대로 가등기에는 추정력 인정되지 않아요. 등기 주세요 할 이런 채권관계 인정되지 않아. X. 2번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원인 모여라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떴어. 직접 들이댈 수는 없지. 아유 이쁜 직접이에요. 그죠? 세트로 밀어버려. 직접 나오면 99% 없다로 연결돼요. 자, 이유. 병 등기가 무효죠. 무효를 하더라도 가등기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야. 정확한 것은. 직접이 안 떠도 너는 가등기인데?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원인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니까. 자, X 3번. 을은 가등기 박은 놈은 병한테 본등기 청구해야 되는. 병한테 본등기 청구해야 돼요? 갑한테 해야지. 지체해보자. 갑에게 바로 X. 병 X. 뒤는 보지도 마. 자, 뒤도 한번 볼게요. 공부하려고. 본등기가 되면 병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박으면 가등기로 격려된 이 3자 병등기 직권으로 말소된다. 여기는 맞아요. 뒤는 맞고 앞이 틀려. 을은 병에게 본등기가 아니라 갑에게 이렇게 장난친다고. X 4번. 가등기 권리자 을이 제3자 정한테 가등기상 지 권리를 양도했네요. 이 정 앞으로 가등기상 권리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자, 가등기상 권리는 이 채권을 말해요. 가등기상 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죠?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야. 그래서 맞는 지문 4번이 정답이에요. 팔 수 있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도 넘겨줄 수 있고 결론은 양도할 수 있다야. 중간 한번 볼 필요 없어. 양도 중간 잡고 있다죠? 맞는 거요. 정답 5번. 을이 가등기에게 한 본등기를 하면 이놈의 소유권 취득시기가 가등기 시로 소급되므로. 소유권 취득 시기가 소급이에요? X? 소급해서 딱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 읽으면서 소급한다고? 소유권 취득 시기가? X? 이렇게. 뒤는 읽지 마. 읽으면서 해석 들어가면서 계속 읽는 거야. 소급하지 않아. X. 정답 4번입니다. 오케이. 자, 밑에 49번 등기 주역력. 틀린 것은 17년 간평. 1번. 신축 건물에 보존 등기가 됐네요. 자,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라도 그 보존 등기는 실체관계부합 유효 등기로 추정된다. 중지 잡아. 지금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라도 추정된다고? X죠? 보존 등기 명의인이 신축한 게 아니라면 추정력 깨져. 기억나죠? 아까 공부한 거. 그래서 복습하는 게 우리 복습. X 정답이야. 이거 하나 정확히 해놓으면 한 문제 맞춰버려요. 절대 2, 3, 4, 5번으로 가면 안 돼요. 자, 이제 우리는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보는 거야.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 원인에 소유권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 모든 3자죠? 전 소유자, 갑 포함한 모든 3자의 추정력 인정. 맞는 지문. 전 소유자에 대해서 이게 중심단어예요. 전 소유자까지 미친다. 5.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 절차가 적법에 맞춰진 걸로 추정된다. 원인 절차도 적법 이런 거 흘러가요. 자, 4번 X 하지 마세요. 5번. 소유권 이전 채권으로 읽고 채권 보정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 주세요 청구할 수 있는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이야. 오, 추정력 없다. 정답 1번. 자, 오른쪽 50번.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걸 모두 골라. 자, 깨지는 거 고릅니다. 기억. 보전 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네요. 그러면 보전 등기 추정력은 깨지지. 자, 기억. 정답 나왔어. 하나. 기억 포함. 니은. 등기부상 등기 명의자의 공유 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네요. 어우, 처음 들어봐. 물음표. 머리 쓰지 마. 물음표. 디귿 가야지. 물음표 나와버렸으니까. 디귿. 보존 등기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 샀다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는 팔았다는 사실, 양도 사실을 부인하네요. 부인했으니까 깨지야지. 지는 안 팔았다고 하니까 깨져.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이 들어가야겠죠. 자, 기억 디귿 들어간 거 찾아. 3번하고 5번. 아이쿠. 기억 디귿 들어간 게 3번하고 5번이죠. 그럼 결국 니은을 해결해야 돼. 요약지표도 없는 내용이야. 자, 찍어봅니다. 동그라미하고 갔다가 80문제 풀고 두 번째 들어와서 한번 찍어봐. 니은만 이제 찍어보는 거야. 니은. 공유 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했대. 등기 박은 놈이. 그러면 무슨 얘기냐? 얘가 공유니까 지분이 있겠죠. 3분의 1, 3분의 2가 있을 거야. 그런데 지분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했다는 얘기는 얘 등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갑을변 공유인데 갑이 3분의 4래. 분모 3을 분자 합계가 초과하니까 3을 초과해야겠죠. 갑 지분이 3분의 4래. 그런 게 있나? 있을 수는 없어. 최대가 3분의 3인데 3분의 3도 안 나와요. 공유니까. 절대 안 나와. 3분의 4 이딴 거 있을 수가 없겠죠. 사망자한테 산 거하고 똑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깨지죠. 말이 안 되니까 깨야지. 결국 니은까지 포함해야겠죠. 깨지니까. 그러니까 니은까지 포함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니은을 읽고 지분, 공유 지분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한다고? 그러면 빨리 사례로 대입시켜야 돼. 공유 지분은 3분의 2, 3분의 1이죠. 자, 분모가 3이죠. 근데 분자가 3을 초과하면 3분의 4, 3분의 5, 3분의 7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깨지지. 이런 건 깨지는 거야. 이렇게 찍을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왜? 생각해야 돼, 평소에. 생각. 그러면 찍을 수가 있어. 정답 5번이에요. 자, 이 정도 해요. 등기 추정력은. 하염없이 할 수 없어.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물건 소멸 갑니다. 소멸. 페이지 쫙 넘겨버려. 다른 건 다 복습 문제예요. 134페이지. 물건 소멸. 대표 문제. 혼동으로 물건이 소멸하는 경우. 자, 1번. 동그라미 X. 체크. 그걸로 가요. 갑토지의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자, 을 동그라미, 병 동그라미, 을이 소유권 취득. 자, 혼동으로 소멸해요, 안 해요? 뒤에 놈 병이 있죠? 응? 을 동그라미, 병 동그라미, 을에 체크 들어가야지. 뒤에 놈이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아. 탈락. 2번. 갑 건물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그 건물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았는데 이 매매 계약이 원인무효를 밝혀줬네. 자,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을이 저당권 박았어. 그런데 그 건물을 사서 소유권 먹었네. 그러면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요. 하지만 그 후 이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죠. 매매가 무효면 을 소유권 등기 무효. 소유권이 날아가 버렸지. 그러면 혼동으로 소멸한 저당권 어떻게 해? 부활하겠죠. 그래서 물건이 소멸하지가 않아. 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부활하니까. 그래서 얘도 탈락이야. 소멸하지 않아. 사실은 소멸했는데 다시 부활해버렸으니까 결국은 소멸하는 게 아니겠죠. 탈락이야. 3번. 갑 건물에 2번 지문이 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해결 안 되면 물음표 하면 돼. 물음표. 3번 왔어. 갑 건물에 을이 1번, 병이 2번. 자, 병이 소유권 취득. 그럼 병에 체크 들어가겠죠. 을 동그라미, 병 동그라미. 누가 혼동이 났어요?
병. 그러면 병 다음에 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혼동으로 소멸하겠지. 그러면 문제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경우를 물었죠. 3번이네. 정답. 뒤에 놈 병이니까 뒷다음에 정이 없어. 소멸. 정답. 4번. 공부. 갑토지의 을지상권. 그런데 이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 박았네요. 자, 누가 혼동이 일어나죠? 을이 혼동. 뒤에 놈 병이 있죠? 소멸하지 않겠지. 5번. 갑토지 을지상권 위에 병이 1번 저당권, 정이 2번 저당권이요. 그러면 병하고 정은 을의 지상권을 붙잡고 있는 저당권자예요. 자, 병이 지상권 취득했겠죠. 병은 체크 들어가. 그러면 병이 1번 저당권 혼동이라는 게 소멸하느냐 마느냐?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 뒷놈 있잖아. 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혼동 문제가 나오면 동그라미 체크해봐. 그래서 뒤에 놈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 거고, 뒤에 놈 없으면 마지막 놈이 혼동이 나오면 소멸한다. 2번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아까 부활한다. 그걸로 훈련하셔야 돼. 훈련해야 돼요. 자, 오른쪽 포인트 61번. 물건 소멸. 틀린 것은 1번. 물건이 멸실되더라도 물건에 가치 변형물이 남아있다면 담보물건은 이 가치 변형물에 미친다. 아, 오랜만에 들어보네. 가치 변형물이 뭘까요? 자, 물건이 멸실했죠. 건물이 불타 없어졌어. 가치 변형물은 보험금. 이게 바로 물상대유에 관한 지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가치 변형물에도 미친다. 물상대유할 수 있다. 5. 2번. 지역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소멸시효 우리 지역권에서 공부합니다. A, B, C 공유일 때 한 놈이 소멸시효 중단시키면 다른 공유자에게 좋은 거니까 효력이 있다고. 무슨 얘기냐? 지역권은 소멸시효 걸린다는 얘기야.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되면 취득시효도 할 수 있고요. 소멸시효도 걸려. 자, 물권 중 소멸시효 걸리는 건 용익물권밖에 없어요. 이제 기억나죠?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려. 지역권 용익물권이죠? 맞는 질문이야. 이런 거 정답 주면 하지 않아요. 흘러가. 물음표에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야. 3번. 부동산에 대한, 자, 합유지분 포기는 형성권 행사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포기 효력이 생긴다.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186조 등기해야 포기되죠. 이런 데다 정답 지문 박아요. 이게 기출이잖아. 다른 시험. 정답 지문은 항상 중요한 데 박아요.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186조.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해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등기해야지. X. 정답. 4번. 점유권과 본권이 동일에게 귀속하더라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아요. 점유권, 광업권은 절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 병존합니다. 5번. 근저당권자가 그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혼동에 소멸하지만 그 뒤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밝혀지면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자연히 부활한다. 아멘. 부활하면 맞네. 아멘. 5. 넘어가요. 이제 점유권 가야지. 점유권 대표 문제. 점유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기억. 옳은의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옳은 거 골라내야 돼. 자,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자는 손이라 하더라도 자주가 될 수는 없다. 자, 한 번 더 들어가야 돼. 아버지가 타주죠. 그러면 상속인, 상속한 자, 상속인도 자주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타주란 얘기야.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한 번 더 읽어야 될 지문이 있어요. 딱 해석이 되는 지문은 쉬운 지문이고, 이런 것은 왜? 타주로 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한 번 더 읽어야 돼. 아, 타주 점유자 피상, 아버지가 타주구나. 상속했다고? 그러면 아버지, 거꾸로 읽어야 돼. 피상속인이 앞에 타주면 상속한 자를 상속인 읽어야 돼. 상속인도 아들도 타주. 따라서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는 타주랑 같은 말이죠. 맞는 지문. 5. 하나 들어가. 자, 점유자는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점유로 추정된다.
무가 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평공자 선이까지만 추정되지 무가 실은 추정되지 않아. X 탈락. 자, 밑에 가봐요. 2개 있고 3개 있죠. 그러면 절대 2개로 답 안 나와. 절대는 아니지만 99%. 디귿까지 빨리 가. 디귿.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임을 입증해라. 자주는 추정되니까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죠. 그러면 3개 왔으니까 이제 들이대. 니은 디귿 탈락. 일단 기억 포함된 거 봐요. 기억 포함된 거 1번 3번이죠. 그 다음 니은 디귿을 탈락시켜. 아이고 탈락이 안 되죠. 결국 리을은 포함되니까 미음만 봐야 돼. 미음. 그죠? 미음을 해결해야지 답이 골라져. 리을은 아무 의미 없어. 미음 가요. 선의 점유자라도 본건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소 제기된 때로부터. 아, 역시 장난치잖아. 그러면 미음은 틀렸으니까 탈락시켜야 되니까 정답은 1번 기억 리을. 자, 리을 갑니다. 공부.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밑에 있는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항상 부지 점유 인정된다. 맞아요. 외워요. 건물 밑에 있는 토지, 부지는 언제나 건물 소유자. 이거는 외워야 돼. 이런 거. 오케이. 1번 기억 리을이 정답이에요. 옳은 지문. 자, 넘깁니다. 점유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출 위주로 풉니다. 3번 20 간평. 점유 틀린 것은 1번 점유 매개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점유 매개자가 누구죠? 직접 점유를 말해. 자, 물음표 해도 돼요. 물음표 합니다. 점유 매개자란 말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거든. 점유 매개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오류 있어요. 매개자가 갑인지 을인지 어떻게 단정해? 막말로 이직입감이에요. 이거 20년 간평이죠? 이직입감이야. 자, 어찌됐든 물음표 2번. 이제 다른 걸 봐야 돼. 점유는 사실상 지배로 성립한다. 맞죠? 사실상. 5. 3번. 건물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걸로 보아야 한다. 맞죠? 5야. 4번 하지 마. 4번 하지 말고 5번. 점유자는 소유 의사로 점유한 걸로 자주로 추정한다. 맞죠? 아, 그러면 1번을 점유 매개자는 이건 을로 이놈이 출제위원이 해석했나 보구나. 1번으로 X 가는 거야. 4번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굳이 하지 말아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점유 매개자는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점유는 자주가 아닌 타주. 이렇게 X. 자, 4번. 4번이 아니고, 4번 한번 봐요. 점유 매개 관계가 소멸했어. 간접 점유자는, 갑은 직접 점유자 을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점유 매개 관계가 소멸했다는 얘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갑은 임차인 을에게 돌려주세요 할 수, 간접 점유자는 이따로 끝났잖아요. 점유물 반환이니까 맞는 거야. 결국 그래서 1번이 답이야. 그냥 할 걸 그랬어. 4번 1번이 답이죠? 그래서 점유 매개자는 너는 을이구나, 직접 점유자구나, 이렇게 헷갈리면 2, 3, 4, 5 와서 1번이 답,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오른쪽 5번 점유 틀린 것은 1번 토지 매도인의 매도 후 점유는 타주로 된다. 기억나요? 팔아 제꼈죠? 매도했죠?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넘겨줄 인도 의무를 부담해. 아이고, 우리 시험은 인도 의무 4글자를 계속 띄웠거든요? 17 간평 안 띄웠네. 매도 후라면 인도 의무. 따라서 기존 자수에서 타주로 전환된다, 타주로 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인도 의무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인도 의무란 걸 훈련을 하시라는 얘기야. 팔았다, 경매로 날라갔다, 이런 거. 2번.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 일부러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내 거가 아닌 거야? 자, 그 점유는 그 사정만으로 이제는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된다.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거요. 물음표. 3번. 제3자가 토지를 낙찰을 받아서 대금을 납부한 후라면 정내 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이제는 타주가 된다. 경매죠. 경락.
경매로 토지가 날라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종래 소유자는 갑을 말해요. 경매로 날라간 갑은 이제는 경락인한테 넘겨줘야 되니까 기존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된다. 타주가 된다. 5. 4번. 점유자가 끝났어. 점유자가 소유자 상대로 등기 청구했다가 패해서 확정됐죠. 항상 점유자가 져요. 점유자가 정리하면 점유자가 소유자, 등기 명의자, 소유자 상대로 소송 제기했다. 졌죠? 자, 이 사정만으로 타주로 전환된 건 아니다. 타주 아니다니까 여전히 자주다. 점유자가 자주. 연결됐죠? 맞는 거죠? 5번. 이번에는 소유자가 일단 읽어야 돼요. 점유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유자가 승소했네. 점유자 패소. 자, 점유자의 이 점유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이제는 기존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된다. 자, 이해합니다.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주장해서 소송 걸었다는 얘기죠. 그럼 판결문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떠요. 따라서 인도 의무가 나왔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제 점유자는 기존 자주에서 넘겨줄 의무 부담하니까 타주로 전환된다. 아, 이게 최고야, 최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3번하고 5번은 같은 동네. 3번, 경매로 날라갔어요. 1번, 내가 팔았어요. 1번, 매매. 3번, 경매. 5번, 소유자가 점유자 상대로 이겼어. 셋 다 인도 의무. 이제는 넘겨줘야 돼. 팔았으니까. 경매로 날라갔으니까. 졌으니까.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니까 기존 자주에서 이제는 넘겨줘야 되니까 타주로 전환. 그래서 1번, 3번, 5번이 동네가 같아. 결국 제 요약집에서 정리하셔야 돼. 이렇게 문제 훈련하고. 자, 그러면 2번은 뭐냐? 결국 1번 맞아, 3번 맞아, 4번 맞아, 5번 다 맞아. 그러니까 2번이 답이에요. 2번. 타인 소유 토지, 옆집 땅을 내 땅으로 알고 점유했어. 그런데 나중에 이건 내 땅 아닌 거야. 그런 사정 알게 됐죠? 이 사정만으로 기존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아까 선이 그거하고 좀 비슷한 판례예요. 제 요약집에 이거 없어. 아까는 그동안 선이었는데 나중에 본권 없는 게 밝혀졌다고 해서 그동안의 선의가 깨지지 않는다. 그거였어. 똑같아. 논리가. 밝혀졌다고 해서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해서 기존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지는 않아요. 결국 2번은 제 요약집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어렵다는 얘기지. 하지만 1번 맞아, 3번 맞아, 4번 맞아, 5번 맞아 하면 2번이 답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한 4문제쯤 돼요. 우리 40문제 중 난이도 상이에요. 이건 난이도 상입니다. 5번도 어렵고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4번 한번 정리합니다. 점유자가 이렇게 시작되면 즉 서술어는 자주로 끝나야 돼. 추정 깨지지 않는다. 타주로 바뀌지 않는다. 자주다. 이렇게 끝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반드시 점유자가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든 소송 제기했는데 졌든 여전히 자주 타주로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5번 소유자가 이렇게 시작되면 너는 임마 타주야. 왜? 지읒이 아니니까. 넘깁니다. 포인트 8번. 점유 틀린 것은 1번.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 아버지 점유 성질과 하자를 떠나서 자기만의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새로운 권한에 의하지 않는 한 자기만의 점유는 주장할 수 없어요. 자, 여기도 자기만 새로운, 이 새로운이 조금 찝찝해. 살짝. 맞는 말이에요. 왜? 앞에 새로운 권한에 의하지 않는 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우리 판례 원문은 이 새로운 말이 없다고. 자기만의 점유주 이렇게 그냥 연결시켜야 돼. 근데 이 출제 기출이 아니네요. 어쨌든 이것도 기출 지문일 거예요. 이 모든 문제집은 여기 있는 지문은 기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기출 표시만 안 돼 있을 뿐이지. 이 저자가 문제 안 만들어요. 그러다 실수 일어나니까. 표시만 안 돼 있어. 기출입니다. 아무튼 상속인은 매매와 같은 별도의 새로운 권한에 의하지 않는 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는 주장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 맞아. 이해하면 5. 2번.
점유 취득 원인인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모르는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이다. 자, 중심 잡아요. 매매가 무효죠. 근데 이 무효를 모르죠. 매수인이. 그러면 봐줘요, 안 봐줘요? 봐줘. 몰랐으니까. 선이니까. 그래서 매매가 무효인 경우 이 무효 사실을 몰랐다면 얘는 취득세 줍니다. 자주. 3번.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 주장합니다. 전 점유자 암놈 점유가 타주라면 현 점유자 을 점유는 타주로 추정된다. 다시 한번 읽어요. 점유자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 주장해. 이게 키워드요. 자기 점유만 분리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암놈 점유가 타주라도 내 점유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현 점유자 을 점유는 자주로 추정돼야지. 왜? 분리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X예요. 그래서 틀린 거. 얘가 정답이야. 그래서 자기 점유만 주장하네. 이걸 뚫어지게 봐야 돼. 그러면 지금 자기 점유만 분리시킬 수가 있다. 암놈은 타주여도 나는 자주로 추정. 그래서 X. 자, 4번. 매수인이 착오로 떴어? 점유동네에서 착오가 뜨면 이건 자주예요. 점유동네에서. 매수인이 반드시 이게 또 그래도 한번 읽어야 돼요. 매수인이 착오로 옆집 땅 일부를 지가 산 땅으로 믿고 점유. 자, 이 점유 방법이 점유든 뭐 분묘, 묘설제든 어찌됐든 착오로 착각했죠? 자주 봐줍니다. 5번.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 패소. 자,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로 전환된다. 자,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했죠. 점유자가 이렇게 시작 안 했죠. 그러면 지읒이 아닐 거야. 타주. 이렇게. 그래서 소유자가 했으니까 점유자가 한 게 아니구나. 너는 지읒으로 끝나면 안 되겠구나. 너는 타주로 나와야 되겠구나. 할만해. 소타예요. 그래서 소타. 점유자가 하면 자주. 추정 깨지지 않아. 타주로 전환되지 않아. 다 같은 말. 훈련하셔야 돼. 오케이. 넘겨요. 가야 돼. 점유자 회복자 관계. 대표 문제. 점유자 회복자 관계. 자, 틀린 것은 15년 간평. 1번. 타주 점유자가 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훼손한 때에는 그가 선의로 점유했더라도 손해 전부 배상해야 된다. 자, 중심 잡아요. 누구예요 지금 이놈이? 타주죠. 타주가 멸실했죠. 동네는 두 번째. 과실 멸실 비용에서 두 번째 동네죠. 선자는 현저이익, 악타는 손해 전부. 타주니까 손해 전부 연결됐죠. 맞는 거야. 타주는 설사 선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손해 전부 배상 연결됐어. 5예요. 5. 자, 2번. 자신에게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 오신한데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아까 잠깐 읽어드렸는데 흘러간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과실 수취권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 오신해야 되고 이 오신 오해 안 되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라. 대본 판례 이렇게 흘러가. 이런 데다 정답 좀 절대 박지 않아요. 3번. 선의 점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회복자 건물을 점유하고 이로 말미암아 회복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자, 중심 잡아요. 연락에 나를 꼬시고 있어. 하지만 나는 넘어가지 않아. 왜? 뭐가 범죄 흔적이에요? 선의 점유자야. 선의 점유자. 중심 잡아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기 때문에 설사 이놈한테 손해가 입었다 하도 절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절대 없어. 선의 점유자가 뜬 순간 소수로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반환 의무는 없다로 끝나야 돼. 왜? 과실 취득하니까. 그래서 회복자에게 설사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하기 때문에 이 과실에 대한 점유 사용이익이 과실이죠. 사용이익 반환 의무 없어요. 사용이익 반환 의무 없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정답이야. 선의 점유자 꽉 잡아요. 중간에 꼬시는 거야. 손해를 입혔다면 반환 의무 있다?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중심 잡으면 안 넘어가요. 정답 4번.
타인 소유물을 권한 없이 점유합니다. 자, 이렇게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합니다. 악의 점유자는 사용이익뿐만 아니라 이자도 반환해라. 중심, 악이죠. 나쁜 놈. 너는 인마 이자까지, 또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해. 이 나쁜 놈. 맞아요. 얘도 흘러가 이렇게.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도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라. 지연손해금까지 이런 식으로. 5번.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자, 점유자가 과실 취득했죠. 2천만 원 안 돌려줘도 되죠. 그러면 통상의 필요비,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 정도는 달라하지 마라. 그 지문이요. 오케이. 정답 3번이에요. 자, 밑에 간평상 볼까요? 틀린 것은 1번. 타인 건물을 선의로 점유하네요. 자,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해도 이로 인한 이득 반환 의무 없다. 자, 중심 잡아. 선의 점유자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연결됐죠? 5야, 5. 2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했네요. 과실 대가 보상해라. 나쁜 놈이죠? 악이. 나쁜 놈. 소비했거나 지 잘못으로 수치 못하면 대가로 보상해라. 3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손댔어. 자, 선자 떴어. 선자는 현전이익 배상. 연결됐죠? 맞는 질문이지. 선자는 현전이익. 4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소에 패소했네요. 소재기 후 취득한 과실을 이거 반환 의무 없다. 선의 점유자니까 반환 의무 없다. 그러면 큰일 나. 왜? 선의 점유자가 지금 본권소에 패소했죠. 그러니까 항상 문장은 절대 처음부터 들이대면 안 돼. 일단 한번 읽어야 돼요. 선의 점유자가 본권소에서 패소했죠. 그럼 먼저 머리 써야 돼. 아하, 너는 악의로 바뀌는구나. 언제부터? 소재기 시에부터. 따라서 이거 제가 아까 머릿속으로 훈련하라고 했잖아. 그래야 된다고. 따라서 너는 소재기 된 때로부터는 악이니까 소재기 후 취득한 과실은 너는 악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돌려줄 의무, 반환 의무 있다야, 있다. 그래서 이 4번 지문이 난이도 상응 지문이에요. 머리 한번 써야 돼. 선의 점유자가 본권소에 패소했어. 이제는 악이 언제부터? 소재기된 때. 따라서 소재기된 때 악이니까 이제는 악의 점유자로서 과실 반환해라. 의무 있다. X에 X. 아이고, 어려운 데다 정답 박았네요. 16년 간평. 간평이 물권법은 우리보다 살짝 어려워요. 간평이. 자, 5번.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네요. 통상의 필요비는 달라하지 못한다. 이것도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4번이 어려워서 물음표 나와도 상관없어. 왜? 1번 맞아. 2번 맞아. 3번 맞아. 4번은 긴가민가해. 물음표. 5번 맞아. 4번 정답.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아셨죠? 객관식은 살짝 긴가민가하면 어려우면 물음표 하셔. 5번까지 가봐. 1, 2, 3, 4는 확실히 맞는데 4번은 긴가민가. 그럼 4번이 답이겠죠. 그런 식으로. 아유, 쉬어야겠어요. 힘들어. 10분간 쉬고요.